안녕하세요. 조단조단입니다. 오늘 분석할 노래는 안동역에서입니다. 마이진 씨가 불렀고요. 또 정서주 양이 불렀죠. 최근에 부른 곡으로다가 비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노래는 4번의 4박자 노래인데요. 한 박자 반을 쉬고 들어가요. 그리고 시작할 때 8분음표로 시작하죠. 이럴 때는 항상 부드럽게 여리게 해줘야 돼요. 바람에 날려버린 허무한 맹세였나. 바람에 날려버린 허무한 맹세였나. 바람에 그러니까 반박자 한 박자 이렇게 세 박자죠. 그렇게 이게 이제 계산해 가면서 하려면 참 어려우니까 박자를 정확하게 적어가면서 연습하시면 좋아요. 바람에 날려버린, 그러니까 바람에 라 발음이 이렇게 혀를 살짝 굴려줘야 돼요. 바는 이렇게 입술이 다물어진 상태에서 딱 터트리는 느낌으로 바람에 이렇게 되는 거죠. 바람에 나를 내주고 날려버린, 날은 한 박자예요. 약간 붙여놨기 때문에 조금 세게 해주고 날려버린 이렇게 되는 거죠. 날려버린 허무한 맹세였나. 허가 붙여놨죠. 약간 세게. 허무한 무는 8분음표라 가볍게 입술을 딱 모아가지고 오므려가지고 허무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허무한 맹은 한 박자 반 하고 이제 반 박자 붙여가지고 해놨죠. 약간 세게 해주는 거죠. 입술이 모은 상태에서 맹 이렇게 딱 입술을 비벼주면서 맹 해주는 거예요. 맹세였나. 맹은 세게 해주고 세는 약하게 여리게. 맹세였나. 세였나는 부드럽게 해줘야 돼요. 맹은 조금 세게 해주고 맹세였나 이렇게 강약 조절을 잘 해줘야 돼요. 바람에 날려버린 허무한 맹세였나. 아시겠죠? 강약 조절을 잘 해줘야 돼요, 노래는. 바람에 날려버린 허무한 맹세였나. 정서주 양은 음정, 박자, 발성 다 좋은데 강약 조절이 잘 안 돼요. 너무 세게만 부르고 있어요, 지금. 바람에 날려버린 허무한 맹세였나. 그래서 강약 조절 해가면서 불러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죠. 바람에 날려버린 허무한 맹세였나. 마이진 씨는 음정, 박자, 강약 조절도 어느 정도 되는데 발음에 좀 문제가 있어요. 발음. 바라하메 이렇게 오고 바라아메거든요. 바라아메. 근데 바라하메 이렇게 부르고 있다고. 목에 힘이 들어가서 아 발음이 하 발음이 돼버린 거야. 바람에 날려
인생이었나. 그러니까 히읗 받침은 원래 목구멍 소리다 그러잖아요. 목구멍 소리. 목에 딱 걸려서 나온 거죠. 목에 힘이 들어가서. 목에 힘을 빼고 해야 돼요. 바람에 아래니까 바람에 아니라고. 목에 힘 들어가는 소리예요. 목에 힘을 더 빼줘야 된다. 그래야 발음이 정확하게 된다니까요. 노래 음정 박자가 틀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노래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 박자를 익힐 때는 항상 자기 몸으로 익혀야 돼요. 몸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저어가면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저어가면서 익혀야 된다고요. 그리고 앞에 한 박자 반을 쉬고 들어갈 때 이게 저어가면서 연습하지 않으면 박자가 항상 틀리게 돼 있어요. 너무 느려지거나 너무 빨라지거나 박자가 틀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자는 그 반주기 털어놓고 연습하지 마시고 항상 자기 손으로 직접 저어가면서 연습을 하셔야 돼.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그 노래 연습할 때는 제가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처음에는 원곡자의 노래를 녹음해가지고 이제 몇 번 계속 들으면서 익히는 거예요, 처음에. 그리고 음정 박자를 어느 정도 익혔다 싶으면 그때는 악보를 보고 정확하게 자기 것으로 삼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항상 학습이 학습. 학은 배우는 거고 습은 익히는 거고. 원자. 그러니까 배웠다고 해가지고 다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특히 노래는 그것을 자꾸 연습해가지고 자기 것으로 익히는 그 기간이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10분 만에 익힌다, 20분 만에 익힌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10분 만에 혹은 20분 만에 배울 수는 있죠. 이 노래가 어떤 노래다는 거. 배웠으면 그것을 익히는 데는 뭐 열흘도 좋고 한 달도 좋고, 그러니까 그렇게 꾸준히 연습해가지고 내 것으로 삼는 습의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학보다는 습이 훨씬 중요하다니까요. 습이 안 되면 내 것이 안 돼. 그러니까 너무 배우는 것만 열심히 하지 마시고 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고요.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처음에 이렇게 박자를 저어가면서 연습을 하면 뭔가 깎아버리다 오고 잘 안 돼요, 당연히. 그래서 자꾸, 처음에는 안 되지만 자꾸 이렇게 연습해가지고 그것이 익숙해져야 된다니까요. 익숙해져야 돼. 처음부터 내 것이 되는 법이 없다고요.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정 수장은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이 부분에서 갑자기 박자가 빨라져요. 그러니까 뭔가 서두르는 느낌이 들죠? 여기는 서두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했다. 그걸 그냥 묘사를 하는 거예요. 상황 묘사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차분하게 해줘야 된다고요. 차분하게 또박또박. 그래야만이 뭔가 만나자고 약속했으니까 기대를 할 거 아니에요. 그 기대감이 사는 거죠. 이렇게 막 갑자기 서둘러 버리면 그런 느낌이 살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박자대로 해줘야 돼요. 너무 빨리 도지 말고 너무 늦게 도지 말고.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근데 지금 서주영은 이 안동역 앞에서까지를 조금 빨리 하는 바람에 그래서 좀 뭔가 서두르는 느낌이 든다는 얘기죠.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마이진 씨는 차분하게 한 것까진 좋은데 약속한 사람에서 약속한 사람 그러고 있죠. 사람 올 데가 없다니까 사가 한 박자, 람이 세 박자예요. 사람, 람 이렇게 되는 거지. 사람이 어디서 나온 박자예요 도대체. 사람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박자를 지금 발음을 사람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데 사람 이렇게 발음한 거라고. 그러니까 두자 발음인데 석자로 발음한 거란 말이죠. 사람이 아니고 사람. 네.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마이진 씨는 발음에 좀 약해요. 전에도 분석한 걸 보면은, 발음에 항상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발음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돼요. 새벽부터 오는 눈이 무릎까지 덮는데 새벽부터 오는 눈이 무릎까지 덮는데. 여기는 세 번째 소절이죠. 앞에 네 박자를, 한마디를 딱 쉬고, 또 한 박자 반을 쉬고, 새벽부터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앞에는 당연히 뭐 간주가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두 박자 반을 또 쉬고, 오는 눈이로 들어가죠. 여기도 당연히 간주가 들어가고요. 그러니까는, 그렇더라도 이 부분을 박자를 저어가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박자를 정확하게 알고 하는 것과 뭐 반주 소리에 들어가면서 하는 것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박자를 정확하게 익히려면 당연히 박자를 저어가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새벽부터 오는 눈이 무릎까지 덮는데 아시겠죠? 박자를 저어가면서 연습을 해야 정확한 박자를 익힐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까지 덮는 데 같은 경우는 한 박자, 반 박자 반, 또 한 박자, 반 박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습 많이 해야 돼. 이 박자가 까다롭다고요, 이게. 무릎까지 덮는데 아시겠죠? 새벽부터 오는 눈이 무릎까지 덮는데. 마이진 씨는 새벽부터 오는 눈이 그 오는 눈이로 해야 되는데 호는 눈이가 돼버렸어요. 그 목에 힘이 들어가니까 오가 안 되고 호가 돼버리는 거예요. 새벽부터 오는 눈이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 오는 눈이. 근데 호는 눈이 여기다 힘을 줘. 힘을 빼야지 여기서는. 앞에 한 박자 반을 쉬고 8분음표 들어가는데
힘을 빼고 새벽부터 오는 눈이, 오는 여리게 하고 느는 세게 하고 다시 누는 여리게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오는 눈이 이렇게. 근데 여기다가 힘을 빡 줘버리니까 호가 돼버리는 거야. 오는 눈이가. 새벽부터 오는 눈이 무릎까지 덮는데. 이건 아니죠. 아무튼 마이진 씨는 발음에 문제가 많아요. 새벽부터 오는 눈이 무릎까지 덮는데. 서주양은 이 대목을 완벽하게 잘하고 있어요. 새벽부터 오는 눈이 무릎까지 덮는데. 노래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이 노래는 특히 쉼표가 많아요. 마디마디마다 쉼표가 있죠. 이렇게 쉼표가 많은 노래는 박자 맞추기가 무척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반주기만 듣고 연습하면 박자가 당연히 틀려. 그러니까 반주기를 꺼버리고 손을 저어가면서 몸으로 익혀야 돼요. 몸으로 익혀야만이 박자를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다고요.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오지 않는 사람아,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오지 않는 사람아.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오지 않는 사람아. 이렇게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당연히 여리게 해줘야 돼요. 여리게. 그리고 오지 않는 사람하고 오지 않는 사람아. 아가 5박자예요. 막 여기 소리를 내지르면 안 돼요. 오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여기서 소리를 내지르게 되면 굉장히 청승맞게 들린다고. 노래를 청승맞게 하면 안 되거든요. 청승 떨지 말고 그냥 차분하게. 왜냐면 슬픈 장면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는 그냥 오지 않는 사람, 뭔가 초조하고 안타까운 그런 심정이지 뭐 슬픈 심정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슬프게 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안 오는 건지. 여기서 거는 반음이 내려가요. 반음이. 안 오는 음정이 똑같고 건이 반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죠. 안 오는 건지 이런 식으로 살짝 내려갔다가 오는 거죠. 못 오는 건지에서는 못 오는 건지 건이 한음이 내려가요. 한음이. 그러니까 못 오는 건지 이런 식이죠. 한음이 내려가고 앞에는 반음이 내려가고. 아시겠죠? 오지 않는 사람아. 여기도 고음이지만 부드럽게 해줘야 돼요. 고음을 우아하게. 뭐 고음을 우아하게 하라는 얘기는 안 하죠? 제가 때때로 노래 강사들의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노래 가르치는 사람 중에 아무도 이 고음을 우아하게 해라,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자체가 없어요. 고음을 우아하게 낸다는 게 뭔지를 몰라. 고음을 왜 부드럽게 해야 돼? 내질러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오지 않는 사람아, 그렇게 막 여기 소리를 내질러 버리면 공연이 슬퍼진다니까. 그건 아니고, 그냥 기대감, 오지 않는 사람아. 예, 부드럽게 해줘야 된다고, 여기도. 막 여기 소리를 내지르는 건 아니라니까요.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오지 않는 사람아. 서지양은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할 때, 못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약간 올라가요. 한 반음 정도 올라갔다고. 한음이 내려가야 되는데 오히려. 못 오는 건지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건 아니라니까. 음정이 틀린 거예요. 못 오는 건지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2년 전에도 똑같이 여기를 틀리더라고. 근데 최근에도 여기를 틀렸다는 것은 뭐 2년 전에 한 그대로 했다는 거죠. 연습. 그 뒤로 뭐 수정 같은 게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오지 않는 사람아. 예. 그러니까 내가 혹시라도 잘못 불렀나, 부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 항상, 가수는. 그래가지고 그걸, 자기가 녹음을 했으면 녹음한 것을 악보를 보면서 대조하는 습관, 그래야만이 발전이 있다니까요. 아이, 뭐,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뭐 틀린 데가 있겠어? 반주 따라 했는데 틀릴 수가 있겠어? 당연히 맞게 했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절대 늘질 않아요. 왜냐면 자기가 한 것을 고쳤을 때 느는 거거든. 실력이라는 것은. 실력이 뭐 아무 때나 늘어요. 노래 실력이 느는 것은. 근데 똑같이, 전에 했던 거와 똑같이 백날 해봐요. 느나. 안 늘어, 그렇게 해서는. 백날, 천날 해도.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했던 노래를 수정하는 수고를 해야 된다고. 그래야만이 실력이 는다니까. 우리가 이제 바둑 얘기 가끔 하죠, 제가. 바둑 둘 때도 복기라는 걸 해야 돼, 복기. 복기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두었던 바닥을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탁 흰돌, 백돌 두어가면서 얘가 여기 놨었지. 나는 여기 놨었지. 내가 내가 왜 여기다 놔야 되는데 여기다 놨을까? 하면서 복기를 하잖아요. 그 복기를 하면서 실력이 느는 거라니까. 아무 때나 항상 하던 대로 하면 어떻게 실력이 늘 수가 있어. 늘 수가 없지. 그죠? 그러니까 복기를 하면서 반성을 하는 거지, 자꾸. 그러니까 더 좋은 수를 찾는 거예요, 자꾸. 마찬가지로 가수들도 자기 했던 노래를 이제 복기하는 거지, 복기. 다시 들어보면서 악보를 대조해 보면서, 내가 여기서 발음을 어떻게 했는데, 내가 여기서 노래 속도를 어떻게 했는데, 뭐 이런 하나하나를 분석해 가면서 해줘야만이 실력이 는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하던 대로 하면 실력이 절대 안 늘죠.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오지 않는 사람아. 마이진 씨는 이번에도 발음이 좀 안 오는 건지에서 안에다가 힘을 줘버리니까 거기 힘 주면 안 돼요. 한 박자 쉬고 8분음표로 들어가는 데 힘을 줘. 힘을 줘버리니까는 안 오는 건지가 돼버리는 거지. 안 오는 건지가. 그러니까 발음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하죠.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오지 않는 사람아.
안 오는 건지 여리게 해줘야지. 여기 왜 힘을 줘, 힘을 주기를.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네, 힘을 빼고 밟는 펴니까. 그리고 앞에 한 박자 쉬고 들어가기 때문에 여리게 해줘야 되는데 여기를 세게 해버리니까 강약 조절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발음도 목구멍 소리가 섞여가지고 목에 힘이 들어가 버리니까 안 오는 건지가 한 오는 건지가 돼버리는 거지. 이런 걸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고쳐야 실력이 는다니까. 그냥 하면 첫날 만날에도 실력이 안 늘어. 그러니까 실력이 느는 가수가 별로 없어. 맨날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지. 실력이 느는 가수가 별로 없다고. 그러니까 항상 하던 대로 하기 때문에 실력이 안 느는 거예요. 네. 네, 마지막 소절이죠. 이 마지막 소절에 이제 노래 마지막 소절이 최고 쉼표가 또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박자 맞추기가 어렵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손으로 저어가면서 박자를 맞춰야 돼요. 이렇게 쉼표가 많은 노래는 특히. 안타까운 내 마음만 녹고 녹는다. 기적 소리 끊어진 밤에. 마지막 6박자. 예.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쉼표가 많은 노래는 완전히 집중을 해가지고 긴장해가지고 해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박자가 항상 틀리게 돼 있어요. 안타까운 내 마음만 녹고 녹는다. 기적 소리 끊어진 밤에. 안타까운 내 마음만 녹고 녹는다. 기적 소리 끊어진 밤에. 안타까운 내 마음만 녹고 녹는다. 기적 소리 끊어진 밤에. 연습할 때는 철저하게 이렇게 박자를 맞춰가지고 연습을 해야 돼요. 실제로 할 때는 반주가 있기 때문에 반주의 도움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익힌 것을 그대로 하면 되는데 연습할 때는 철저하게 이렇게 저어가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안타까운 내 마음만 녹고 녹는다. 기적 소리 끊어진 밤에. 서주양은 이 마지막 소절에서 엄청 실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그 서주양 노래를 듣고 뭐가 실수했지? 다 잘한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만큼 이제 그것이 보통 사람들도 다 하기 쉬운 실수란 얘기죠. 그 얘기는. 그래서 이런 실수를 없애야 되는데 일단 내 마음만 할 때 내 마음만이 한 박자씩이란 말이에요. 내가 반 박자고 내 마음만 또박또박 마음만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내 마음만. 그런데 이제 서주양은 내 마음만 그러니까 아가 군더더기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내 마음만. 이건 아니거든. 그냥 내 마음만이지 내 마음만이 아니라고.
그죠? 마가 한음, 한 박자, 한음. 그런데 여기를 마아로 발음하고 있다고. 이건 아니라니까. 그리고 녹고 녹는다 해도 녹고 녹는다, 녹고 녹는다. 한 박자 반 박자 한 박자 반 박자잖아. 녹고 녹는다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녹고 녹는다. 꼬가 어디서 나왔어 도대체? 군더더기가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박자가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군더더기가 들어가면 당연히 박자가 안 맞지. 쓸데없는 소리가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제 기적소리 할 때도 기적소리, 리가 한 박자잖아요. 한음이고. 그런데 기적소리, 리 이러고 있죠. 이가 어디서 나왔냐고 도대체. 그러니까 박자가 안 맞는 거지. 박자도 안 맞아. 그리고 소리도 군더더기가 들어가서 깔끔하지 못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군더더기를 없애야 되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끊어진 밤에, 밤에가 아니고 밤에, 그냥 밤에. 밤이 반박자잖아요. 그리고 미음 받침이 예로 넘어가서 매가 된다고. 밤에가 된다고. 밤에. 예? 그 매는 또 6박자. 반박자, 6박자. 딱 2번만 소리를 내줘야 된다고. 붙여놨기 때문에, 붙임줄로. 밤에. 매는 좀 6박자로 길고. 근데 밤에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는 군더더기란 말이야. 군더더기를 자꾸 갖다 붙였단 말이죠. 이건 아니라니까. 네. 근데 이런 이제 보통 사람들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그냥 안타까운 내 마음만 녹고 녹는다. 기적 소리 끊어진 밤에. 근데 어쨌든 서주양도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건 아닌데. 그러니까 제대로 이렇게 코치를 못 받았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제대로 코치를 받게 되면 이 정도는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럴 만한 자질이 충분한데 전에하고 똑같이 했다는 것은 이런 세세한 코치를 해줄 사람이 어쨌든 옆에 없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지. 코치를 정확하게 받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죠? 안타까운 내 마음만 녹고 녹는다. 기적 소리 끊어진 밤에. YG 씨는 군더더기가 없이 깔끔하게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밤에 이렇게 끊어진 밤에 하고 애가 내려와 버렸다고. 밤에 하고 6박자를 한 번에 쫙 끌어줘야 된단 말이죠. 붙여놨기 때문에 붙임줄로 매 하고 내려오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음정도 틀려버려. 소리도 한 번 내야 될 걸 2번 내. 그러니까 다 된 죽에 코를 빠뜨린 격이죠. 이거는. 안타까운 내 마음만 녹고 녹는다. 기적 소리 끊어진 밤에. 안타까워.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마지막 잘 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음을 쪼개서 내니까 하나로 내야 될 걸 2개로 쪼개서 내니까 내면서 또 음정도 내려와 버리고 그건 아니라니까. 어쨌든 잘 나가다가 삐딱선을 탄 거다 그런 얘기죠. 오늘은 정서주 양과
마이진 씨의 노래 분석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 안녕.